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두산의 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주가 끝모를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2만원부터 6만원까지 다이렉트 상승 중입니다.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자, 일단 보시면 두산의 너빌리티 옆에 신이라고 뭐가 적혀졌습니다. 그죠? 자, 이게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죠. 끝모르는 상승에 개인들이 계속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가 하락이 심해지면 이때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전날 종가 대비 20에서 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고요. 값싸게 매도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걸 공매도 세력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자, 지금 종토방 같은 거 보시면 무슨 외인이 130만 주 샀다고 축제 분위기처럼 여론 형성하는 거 눈에 보이는데, 외인 기관이 샀다고 더 올라야 되고 얘네가 팔았다고 내려야 되면 주식으로 손실 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 주식수 6억 4천만 종목에 150만 주 샀다고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 이런 거 보고 매매하니까 신용을 과하게 쓰는 거죠. 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락할 만큼 기업 비전이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단기간 3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즉,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은 상승에는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고요. 하락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찔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종토방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매도 심리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그걸 지켜보는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누르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추세 반전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이 누르려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건데, 지금 하락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2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오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신용도 이용해가지고. 자, 하나의 세력 마냥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은 한번 조정을 보면 다시 투심이 제각각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세가 꺾이면 그때부터는 개인들도 매도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매수세에 힘을 더해줘서 이 주가를 만들어 줬지만, 추세가 꺾이는 것을 개인들이 목격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일이 반대 매매겠죠. 전일 종가보다 싼 가격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게 되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공매도가 힘을 보태주는 거고. 자, 이렇게 개인들이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었듯 하락에도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조정 시작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길지 개인이 이길지 모르는 것이다? 아니요, 공매도 세력이 무조건 이깁니다. 세력을 이겨먹을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 플러스 같은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지금 이 6만원 52주 신고가, 자, 이 높은 자리에서 주가를 유지시키는 데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개인들이건 뭐 누구건 6만원대에서 52주 신고가에서 매도하는 걸 다 받아줘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세력이 여러분한테 돈을 후원해주는 주체가 아닌 이상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매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세력은 이 자리에서 팔면서 없는 주식도 같이 팔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죠. 자, 그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일석이조입니다. 52주 신고가에서 주가를 팔아서 현물로 돈을 먹고,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공매도, 이걸로 또 돈을 먹고. 자,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 줄이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얘네도 종목 재료는 당시에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였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허수인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리스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박순혁이랑 선대인 말만 믿었지. 자,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주도 테마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이 원전 테마가 주도주고,
그렇게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산에 호재가 있고 원전 섹터에 호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금 유입이지만 이 자금은 테마 순환매로 돌고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생 원전주에만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순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 신용 한도 초과 종목. 요것 때문에 파생될 그 여파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자, 일단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분봉이고요. 야, 고점을 찍은 때를 보면 요 날이죠. 6월 17일. 야, 고점을 찍고 보시면은 요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항으로 바뀌었던 요 자주색이 5일선이고요. 요 파란색이 21선입니다. 자, 저항으로 바뀌었던 이 5일선과 21선을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수차례 지지가 수렴된 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 지지도 포착이 되면서 조금씩 하단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이평선 5일선과 61선 그리고 21선까지 그리고 매물대까지 수렴된 자리 위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락 추세로의 반전은 머지 않았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높은 자리에서 막대한 매수세가 있어야만 털어낼 수 있거든. 근데 막대한 매수세를 들어오게 하려면 의구심이 들 때 주가 상승을 목격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런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해버리니까. 분명히 더 갈 수는 있는데 더 가는 이유는 거래 체결을 위해서, 거래 체결을 위한 매수 도구를 유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개미꼬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비중 조절, 매도 관점에서만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도 조정, 원전,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비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료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을 했던 트럼프의 임기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섹터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때 2차 전지가 그랬듯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비중 줄이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리스크가 너무 커졌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먼저 넣어놓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상식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한 발 빼고 보는 게 사람들인데 주식만큼은 꼭 빼질 않아요. 주식만큼은 꼭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용한도 초과 종목 지정 때문에 공매도 세력을 이겨먹을 수 있는 매수세 제한이 생겨버렸고 그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의 하방 압력에 무게가 더 실린다. 그 결과로는 이제 반대 매매로 개인들마저 주가가 하락하는데 더 힘을 보태게 되고 이 주가 추이를 목격하게 된 개인들은 슬그머니 발을 빼게 된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이 여파로 주가 하락에 힘을 보태게 되고 매수세는 점차 줄어들고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강해진다. 자, 이런 리스크를 목격을 했다면 상식적으로는 고점인 지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최상책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몇 거래일간은 오히려 상승 또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개인들이 매수해 주니까요. 150만 주 외인의 매수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매도는 망했다. 자, 이 반응을 유도하고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전혀 의미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기관이 샀다, 뭐 팔았다, 외인이 샀다 팔았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거래는 거래 대금으로 매일매일 나옵니다. 가격을 정하는 건 실제 거래 체결과 거래 대금이지 누가 샀기 때문에 오르거나 누가 팔았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초점 자체가 외인과 기관이라는 그 주체가 아니라 거래 대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나는 두산에너빌리티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응할 때는 무슨 근거로 대응을 하는지 디테일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방에 한번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응 디테일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흔적들은 포착되는 즉시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추후에 올리겠지만 이게 장 마감이 된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복귀하는 뉘앙스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실제 대응에 참고하시려면 미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퇴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네이처셀, HLB 등등 이런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도 드립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언급 주시는 검색기 설정법이나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꿀팁 등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추천 종목도 있고 종목 대응 뉴스 언급 드린다.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천 종목 카테고리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1월, 2월, 3월, 4월 것만 가져와 봤고요. 자, 보시면 수익이 꽤 짭짤하게 찍혀 있는데 개주에는 이제 수익률이 다소 낮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3, 4%, 2, 3%. 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리스크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되면은 그냥 바로 마감을 해버리는 거고요. 자, 물론 사인은 드리지만 매도를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꽤 짭짤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 최소화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호재 뉴스만 수집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내 잘못된 투자 습관을 길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투자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는 추천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